내일부터 뉴욕 시내 대중교통 요금과 교량 터널의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이 어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첫 수업을 가졌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의회 노점상들의 벌금을 내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뉴욕 시내 대중교통 요금과 교량, 터널의 통행료가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내일부터 요금 인상이 단행되는 교통수단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입니다. 월 정회권, 1회 편도권, 왕복권, 10회 승차권 등의 요금이 지역에 따라 8.2%에서 9.3%까지 오르며 주말용 뉴욕 시내 편도 요금은 현행 3달러 75센트에서 4달러로 인상됩니다. 2일부터는 나머지 주 정회권과 CD 티켓이 인상됩니다. 일요일인 3일 자정부터는 뉴욕 시내 전철과 버스의 요금 인상이 일제히 단행됩니다. 1회 승차권은 2달러 50센트로 오르고 충전 시 지급하는 보너스는 7%에서 5%로 낮아지며 월 정회권은 112달러로 인상됩니다. 익스프레스 버스 요금도 3일부터는 50센트가 올라 6달러가 됩니다. 인상 이전 정회권을 구매한 승객들은 10일까지 기존 메트로카드를 MTA 측에 확인받으면 됩니다. 맨해튼을 연결하는 터널과 교량 통행료는 이지패스 이용 시 기존 4달러 80센트에서 5달러 33센트, 현금 이용 시 6달러 50센트에서 7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스테튼 아일랜드를 잇는 베리자노 브릿지는 현금 통과 시 15달러 등으로 인상됩니다. 퀸즈보러 커뮤니티 칼리지 부설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와 시민 참여센터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이 어제 첫 수업을 가졌습니다. 첫 수업부터 학생들의 열기와 관심은 뜨거웠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 지난해 10월 시작해 9명의 일기 수료생을 배출한 데 이어 2기 학생들을 모집해 총 11명의 학생들이 첫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5월까지 진행되는 12번의 수업 시간 동안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북아시아의 역사와 일본의 전쟁 범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수업과 인터뷰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월크라임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위안부를 운영한다든지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떤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칠 예정이고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 학생들. 처음 듣는 동북아시아 역사에 대해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유린당한 여성인권 문제와 전쟁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동북아시아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The reason I took this class is because I was interested in comfort women and their story, and also I wanted to see the backstory of why the Japanese as hated amongst Asian groups. 동북아시아 역사 인턴십 프로그램은 1기 때와는 달리 2기 학생들은 많은 지원자 중 선발 작업을 통해 뽑을 만큼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시키는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큐어 커뮤니티의 본래 의도는 강력범죄 전과 이민자 색출이지만 무고한 이민자들이 억울하게 체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큐어 커뮤니티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역 경찰과 공조해 체포되거나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의 지문 대조를 통해 불법 이민자를 색출, 추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시큐어 커뮤니티를 제한시키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된 시큐어 커뮤니티 제한 법안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을 저지른 중범죄가 아니거나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갱단, 테러리스트 명단 등에 올라있지 않은 경우 또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이민당국의 인도 요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불체자로 체포되더라도 수사 중에 자행되는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해 5월부터 일방적으로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에서 시큐어 커뮤니티를 강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뉴욕주가 시큐어 커뮤니티 협약에서 전격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한 후 1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뉴욕주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 신청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푸드스탬프와 난방지원 등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웹사이트가 한국어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최근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웨브사이트에 한국어를 포함시켜 한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주정부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자녀 양육비 보조, 그리고 렌트비 보조나 주택 에너지 지원과 같은 17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 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총 33만 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는 각종 신청서와 안내서를 6개 언어로 통역, 번역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행정명령 넘버 26에는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인사회는 서한 보내기 캠페인 등을 펼쳐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언어 서비스 확대는 정부 차원을 넘어 이민자의 인권과도 연관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인종 사회로 본격 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 언어 서비스의 확대와 같은 정책 변화는 미 전역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의 한 비영리 단체가 뉴욕주 드림법안의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분석했는데요. 이득은 연간 $4,000, 손실은 연간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비영리 단체인 재정정책연구소는 어제 뉴욕주 드림법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주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주 드림법안을 시행할 경우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의 2%인 연간 $1,700만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에게 연간 $5,000씩 4년간 $20,000를 지급하는 투자를 하게 되면 이들이 졸업 후 연간 $25,000의 추가 소득을 거둘 수 있고 여기에서 매년 $3,900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주 대졸자 평균 연소득 $61,000와 고졸자 평균 연소득 $36,000의 차이로 $25,000의 추가 소득이 발생합니다. 2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연간 $4,000씩 $8,000를 투자하게 되면 졸업 후 추가 연소득 $10,000, 추가 세수 연간 $1,000가 산출됐습니다. 보고서는 연간 $45,000에서 $49,999인 중간소득계층의 추가 부담세액은 87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민자 단체들은 불체자 구제 등 이민 개혁으로도 미국 경제에 상당한 경제 효과를 미쳐 불경기 탈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노점상들의 연간 수입은 평균 $20,000 이하인데 한번 단속에 걸리면 많게는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제 뉴욕시 의회에서 노점상들의 벌금을 내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의회는 노점상의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을 건당 최대 $1,000에서 $500로 낮추는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4,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은 노점상들의 연간 평균 수입에 비해 큰 벌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이 때문에 오히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점상들의 의견을 반영해 균형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에서 2009년 규정 위반으로 노점상이 납부해야 할 벌금은 $1,580만 달러였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49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점상들이 규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 지금의 벌금 부담은 적정하다며 벌금이 줄어들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한인 요식업계도 식당 위생 등급제 등으로 규정을 강화하면서 노점상의 벌금을 낮추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패스트트레인 전 구간이 내일부터 정상 운행됩니다. 허리케인 샌디 이후 4개월 만인데요. 주민들의 불편도 막대했지만 각 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컸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해 10월 29일 허리케인 샌디 이후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저지시티의 익스체인지 플레이스역과 맨해튼 월드 트레이드 센터역 구간의 주말 운행을 내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말 호보큰역과 월드 트레이드 센터역 구간의 운행이 재개됐지만 피해 복구 작업을 위해 주말에는 익스체인지 플레이스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 구간의 운행이 계속 중단됐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정상적인 삶을 되찾게 됐다며 기뻐했고 제레미아 힐리 저지시티 시장도 야구의 홈런과도 같은 기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항만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패스트트레인을 이용한 승객 수는 약 7,600만 명에 이르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3,900만 명의 승객이 이용 2011년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나는 등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지난해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하면서 패스트트레인은 약 8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입학시험인 SAT가 전면 개조됩니다. 최근 ACT보다 응시생 수가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SAT를 주관하는 미국의 비영리 기업 칼리지 보드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변화하는 학교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시험틀을 전면 개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또 대학 교육과 경력, 성공에 필요한 핵심 지식과 기술에 집중하도록 SAT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SAT가 지난해 응시생 수에서 경쟁 관계인 ACT에 처음으로 밀리면서 가장 저명한 대입 시험이라는 지위를 잃을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칼리지 보드의 데이빗 콜먼 회장도 최근 에세이와 어휘력 시험이 포함된 현 SAT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에 동참했습니다. SAT는 앞으로 고등교육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실력 평가 도구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변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지난 1926년 처음 실시된 SAT는 2005년 일부 질문 방식을 변경하고 장문 에세이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수정을 거쳤으나 비용만 늘어났을 뿐 사실상 실패라는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미 FTA 활용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수출입 통관 실무 기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FTA 아카데미가 개설됩니다. 다음 달 21일부터 6주에 걸쳐 LA 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김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계적인 FTA 활용을 위한 현장 교육 프로그램 FTA 아카데미가 개설됐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무역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FTA 아카데미는 미국에 있는 한인 기업과 한국 진출 기업의 FTA 활용과 무역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FTA 특혜 관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을 해주고 있지만 그런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FTA 아카데미는 다음 달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6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마다 3시간씩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은 3월 15일까지며 코트라 LA 무역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21일부터 이제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번 1차 코스는 50명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1차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이번 FTA 아카데미에는 김소고 관세영사를 비롯해 연방 CBP 전문가, 변호사와 관세사 등 현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기초부터 원산지 증명서 작성, FTA 활용 모델 등 10여 종의 필수 실무 기법과 실무 사례를 강의합니다.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측은 제1차 FTA 아카데미 결과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시간 등을 조정해 FTA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페루 도시 한복판 대낮.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도로에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 마구잡이 강도 행각을 합니다. 놀란 시민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꽉 막힌 차들 사이에 서 있는 차량으로 남자 3명이 달려듭니다. 순식간에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뒷문까지 열어 제낍니다. 잠금 장치를 풀어 문을 열고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납니다. 공격을 당하는 건 주로 택시에 탄 승객들. 대담한 강도들은 누군가 총을 쏜 후에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La luna de los vehículos, se metían, se introducían por esas aberturas o abrían los seguros de la puerta de los vehículos. 강도단이 출몰한 곳은 페루의 수도 리마. 심한 교통체증 탓에 차량 운전자와 승객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강도들은 경찰과 비밀 요원들의 수주간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지난 1월부터 약 2달간 강도 행각으로 빼앗은 돈만 우리 돈 4,800만 원. 경찰은 이들을 무장강도와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익명의 독지가의 도움으로 앞으로 한인 가정에 40파운드짜리 쌀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 첫 번째 수혜자가 나왔다며 이후로도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한인회는 형편이 어려운 한인에 대해 매월 6가정을 대상으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 검찰과 경찰은 디지털 지문을 이용해 컴퓨터 파일을 약 3개월간 역추적해 뉴저지 주 전역 11개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를 소지, 유통하려 했던 주직원 25명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17에서 66세의 다양한 연령대로 전원 모두 기소될 예정입니다. 용의자 가운데는 성범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5명은 아동을 직접 접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클러스터시 의회는 4월에 실시하던 교육위원 선거를 올해부터 11월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클러스터 교육위원 선거는 11월 본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재산세는 2% 이상 인상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변경된 일정은 비용 절감과 안전, 투표율 증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파이어 아일랜드에서 올 여름부터는 누드 일광욕을 할 수 없습니다. 해변가에서 성폭행, 매춘 등 성범죄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불청객들이 누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훔쳐보는 것을 막아주는 모래 언덕이 허리케인 샌디로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누드 일광욕을 즐기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최대 $5,000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소 바람이 불겠지만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 끼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도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에 오전 중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